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그리고 또 중국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모두 이번 주에 큰 방향 정해지게 됩니다. 자,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한 주입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관세 한 주고요. 8월 1일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제 유예 기간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31일 날 지금 구윤철 우리 경제부총리와 베센트 재무장관이 담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지난주에 큰 사건 뭐 다 떠들썩했었죠. 2+2 통상 뭐 협의를 미국 측에서 일정으로 연기를 했었는데 그 이면부터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틀었나 여기에 대해서는 참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었다면은 다른 행정부였다면은 그러면은 진짜 무슨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선 회의를 뭐 연기시켰거나 취소했을 텐데 네. 문제는 이게 트럼프 행정부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압박하기 위해서 회의를 충분히 취소할 수가 있고 네. 또 특히 그 다음에 저 상무부 장관 러르크가 뭐 한국이 일본 그 협상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뭐 욕할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또 네. 나왔기 때문에 좀 지금 봐서는 그 계속 좀 압박한 가능성이 크다. 뭐 그런 생각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일종의 테크닉.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거기에 또 휘말려 들어가지 말고 침착하게 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좀 전략에 좀 휘말리지 않았나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가요. 아, 왜요? 지금 이 2+2 회의가 취소된 다음에 갑자기 좀 긴박해졌거든요. 예. 그게 바로 미국이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좀 궁지에 좀 몰린 것처럼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침착하게 그냥 뭐 회의 취소됐다.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 가지고 그냥 진행하면 된다. 그렇게 나갔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만약 요게 그 전략이었다면 휘말리지 않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그 언론계든 정치계든 다 지금 시간이 너무 다가왔는데 회의가 취소됐다고 해가지고선 상당히 긴박해졌죠. 네. 그래가지고선 좀 알겠습니다. 미국의 전략이 좀 먹혀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를 놓고 보면 오늘과 내일은 미국과 중국의 스톡홀름 회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협상이 없고요. 우리는 31일 날 앞서도 얘기했지만 담판 형식의 하루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못 내면 다음 날이 8월 1일이 되고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게 될 텐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총평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가 그 일본, EU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그 일반 관세가 15%로 내려갔고 타결이 됐죠. 예, 자동차 타결이 됐다기보다는 이렇게 하겠다고 합의한 네. 거라고 보는 게 더 좋은 것 네네. 같습니다. 그 신문 같은 걸 봐도 이걸 프레임워크라고 부르지 이게 결과라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하고 협상한 결과에 대해서는 일본도 상당히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좀 이따 다뤄보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나온 일본이나 EU가 미국에 주겠다고 하는 금액을 본다면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 그 EU는 6천억하고 7천억 달러, 500억 달러. 500억 달러를 미국 투자하거나 아니면 미국 상품을 사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절대적 금액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GDP 비중으로 계산해봐도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여유가 없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뭐 첫째 아니면 둘째로 가장 많이 직접 투자를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은 새 투자지 기존 투자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회사들은 벌써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렇게 추가로 또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그만큼 많은 투자를 오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네. 전략적 상품을 좀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조선이나 반도체 같은 그런 전략적인 상품을 좀 더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느냐가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죠. 그리고 자동차 관세를 본다면은 지금 미국하고 EU는 15%,
영국은 10%로 내리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 자동차 회사들하고 자동차 노조에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해도 철강이나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 내지 50%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영국이나 일본이 15% 관세로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수입한 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만든 자동차보다 더 쌀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선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은 지금 미국 자동차 회사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15%까지 내릴 수 있을까? 미국 자동차 업계가 반발을 한다면은 15%까지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일본이나 유럽연합처럼 그 대미 투자 펀드 몇 천억 달러, 5천억 달러, 7,500억 달러는 제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조선이라든가 알래스카라든가 다른 쪽으로 딜을 넣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정도까지는 좀 깎기는 힘들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 관세 모든 것을 다 나는 근본 관세는 15%까지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만은 자동차나 산업별 관세는 뭐 자동차 관세는 15%까지 내리기가 일본하고 영국같이 유럽같이 15%까지 내리긴 조금 어려울 거로 보고 철강 관세는 아직까지 내린 나라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철강 관세는 50%로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어떤 것을 주고 어떤 것을 얻었는지를 좀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조할 건 없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5,500억 달러, 760조의 대미 투자 펀드고요. 이건 일본 GDP의 14%에 달하는 거거든요. 자, 일본과의 협상 전략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일본이 많이 줬다고 보긴 하는데 지금 토요일에 일본 신문 재팬 타임스에서 나온 보도를 본다면은 일본이 미국하고 공동 발표를 안 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트럼프가 발표한 내용하고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일본 신문에서 나왔더라고요. 특히 네. 5,500억 달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은 이것은 미국에 투자할 것이고 여기서 나온 이익 90%는 미국이 가져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 투자가 어디 갈 것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하겠다. 네. 이게 이제 트럼프 측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거의 다 좀 내용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500억 달러는 목표지 실제로 합의한 금액은 아니다. 그리고 미국이 90% 이득을 가져간다는 것도 그거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5,500억 달러도 하나의 목표지 그게 네. 어떤 구체적인 마련한 건 아니고 이것도 상당 부분은 대출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로 디테일들에 대해서는 좀 완전히 합의를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발표한 내용만 본다면은 뭐 미국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받은 거죠. 우리도 민간 기업한테 1,000억 달러를 일단 조달을 하고 마치 일본식의 투자 펀드로도 한 1,000억 달러 정도를 뭐 공공기관들을 통해서 지급 보증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후일담이 전해 오는데 미국은 이 정도로 좀 만족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2,000억 달러 정도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우리가 좀 안전하고 싶다면은 그래도 최소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일본 금액에서 일본 투자 약속 금액을 본다면은 일본 GDP의 한 14%. 네. 그래서 우리나라 GDP의 한 14% 된 정도를 약속해야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게 2,500억 달러잖아요. 예. 예, 일본만큼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금액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여유 금액을 모을 수 있을지가 지금 좀 염려되고요. 네.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상당히 많이 이미 투자를 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뭐 LG, 대한항공. 예, 대한항공 뭐 그런 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나라가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국가를 본다면은 1위 내지 2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그만큼 더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거는 물론 기업의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만큼 그 회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서 미국에 적합한 투자 프로젝트를 찾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나라가 좀 원했던 것은 지금 우리가 이미 투자했던 금액까지도 좀 고려해 달라고 얘기를 해줘야 얘기를 기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존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신경을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규 투자만 지금 따진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만큼의 금액을 약속할 수 있을지가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 규모가 아니라면 어떤 걸로 우리가 좀 미국과 협상이 돼야 될까요? 우리나라밖에 해줄 수 없는 그렇죠. 그걸 찾아야 전략적인 되는데. 산업을 찾아야 될 텐데 그게 첫째로는 조선이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보도에서 나왔지만은 뭐 수십조 원어치의 뭐 조선 관련 투자를 패키지를 지금 오퍼를 하겠다. 그런 보도가 좀 나온 게 있고. 조선에 한해서.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계적인 거의 독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이것들도 역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AI 산업이나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올 것이 뻔하다는 것에 불구하고 반도체 관세를 매길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반도체가 수출이 좀 좋은 전략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지금 사용하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조선 쪽에 마지막 쪽으로 승부를 좀 가지고, 걸어보자. 예,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원하는 것은 뭐 미국의 쌀 무역 쇠고기요? 장벽 보고서에 나왔던 쌀, 뭐 농산품, 쇠고기 이런 것들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고 이것도 뭐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주면 좋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반대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얼만큼 실제로 우리가 개방할 수 있을지도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이런 농산품 장벽을 개방시킨다고 해도 미국의 수출이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는 제1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농산품 문제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의 통상 협상을 봤어도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농산품 시장을 개방하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농산품 시장을 개방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개방해 주거나 다른 것들을 줬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전략이 아닌가. 농산품 시장 개방을 계속 때려 가지고선 뭐 아까 얘기했던 투자 금액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관세에 대해서 좀 더 인상할 수 있는 미국이 인상할 수 있는 폭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속셈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어려운 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우리 정부가 쌀과 쇠고기 일단 지킬 것 같다. 하고 돈은 미국이 원하는 거 정도 2천억 불 이상도 힘들 것 같으니까 결국 조선이라든가 그 외에 어떤 또 하나의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이번에 협상 전략을 나가야 된다. 또 이렇게 제언을 해주셨고요. 간밤에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정도 타결이 됐습니다. 미국. 근데 액수가 훨씬 더 큽니다. 역시 뭐 EU 전체 국가들이 이겨서 그런 것 같은데요. 6천억 달러 규모로 7,500억 달러 규모로 뭐 미국의 뭐 에너지 이런 것도 사주고 또 외에 또 별도의 펀드까지 구축을 하고 그리고 15% 받았네요. 네. 유럽연합도 볼까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유럽연합을 본다면은 지금 유럽 내에 평가하는 분들도 대부분 너무 쉽게 주지 않았나 좀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에서도요. 예.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유럽이 그만큼 협상 레버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다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EU도 미국의 군사적으로 의존하는 것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유럽 내에 27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얻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선 EU의 본부 EC가 좀 너무 쉽게 미국의
협상을 해줬다. 네. 그런 결론을 좀 많이 맺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할 것은 그 국가들마다 좀 그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 또 그 EU의 그 개별 국가들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외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선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가 좀 그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이번 EU의 그 협상 결과를 본다면은 미국이 승리했다고 봐야죠. 네, 그렇죠. 지금 표에 나오고 있지만은 7,500달러 규모로 미국의 LNG, 석유 또 무기를 구입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6천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한다. 이제 저게 일본이 했던 그 5,500억 그렇죠. 달러 펀드와 같은 형태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사용처를 정하면 이제 그 돈을 캐피털콜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 이게 뭐 90% 가져간다는 말은 유럽연합과는 안 했어요. 그렇죠. 일본 땐 또 했었는데. 예.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에서도 자기네들은 그것은 합의하지 아, 않았다고 90% 얘기하고 가져간다 있으니까. 그거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뭐 베트남 협상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은 트럼프가 그 협상 결과를 너무 자기한테 이롭게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좀 계속 그 제기되고 있지만은 일단 그렇게 발표가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죠. 자, 저희가 이제 컨틴전시 플랜 B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31일에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또 스캇 베센트 간의 담판 형식의 결과가 있지만 이제 그게 어쨌든 조율이 안 된다면 8월 1일부터 관세가 시작이 되죠. 그 25% 그러니까 8월 1일 이전에 좀 막아야 된다라는 쪽과 일단 협상의 질이 더 중요하니까 부과되더라도 좀 더 늦추자라는 주장이 우리 내에도 함께 공존하고 있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만약에 8월 2일 이전에 타결이 안 돼서 관세 부과가 시작되고 협상이 진행되는 이럴 때 우리 경제가 받게 될 뭐 타격이라든가 충격 함께 좀 시뮬레이션 해주시죠. 저 IBK 산업은행에서 2월에 계산한 결과를 보면요. 네. 미국이 1%포인트 관세를 인상시키면은 미국의 대미 수출이 한 0.45% 떨어지고 다른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한 0.15%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5% 관세가 부과된다고 본다면은 그 미국 수출이 우리나라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9%예요. 네. 그런데 25% 상호 관세라면은 미국 대미 수출이 한 1.1%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거기에다가 그 기타 국가 수출 감소까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나라 GDP의 약 한 1.1 내지 1.3%가 떨어질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는 그 0.8% 경제 성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성장으로 뒤집힐 역성장이죠. 가능성이 네. 크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미 벌써 10% 관세는 이미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15% 추가 관세가 부여된다는 셈이니까요. 네. 8월 1일에는. 그러니까 뭐 이미 그 피해의 반은 우리가 이미 지금 맞고 있는 셈이고 그거는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피해는 뭐 궁극적으로 뭐 이번에 8월 1일 돼서 관세가 올라가면은 추가적으로 뭐 한 0.6% 정도 성장률이 떨어질 수가 있다. 네. 그런데 또 여기에 좀 몇 가지 미국 경제에서 좀 그 변수들이 있는데 첫째는 지금 미국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지금 관세 영향이 지금서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보이고 있고 만약 그 물가 인상이 심하면은 미국 그 국민들의 관세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국제무역법정에서 트럼프의 그 일반 관세, 산업별 관세 말고 이렇게 일반 관세가 헌법에 합치하냐 여기에 따른 그 법의 판결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대법원 판결은 아니고요. 대법원 네, 판결은 중간이요. 아니지만은 지금 지금 이게 2심인가요? 상소인데요. 네. 그 2심인데 저 1심에서는 트럼프가 졌거든요. 네. 2심에서는 일단 자기네들이 판결할 때까지는 관세 정책을 허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정책을 진행하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그 마감일을 8월 1일로 잡았느냐? 7월 31일에 판결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지만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대법원까지 가겠죠. 가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만약 이 상심 2심에서도 진다면은 그러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레버리지가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EU는 최소한도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릴 줄 알았는데 일찍 그냥 항복했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전략? 뭐 전문가별로 다르겠지만은 너무 제- 급하게 하지 말고
제 일일 개인적인 이후까지도?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일단 기다리는 게 더 좋을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자동차 관세하고 철강 관세는 떨어뜨리기가 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그 지금 일반 관세, 지금 이제 그 상호 관세 그 25% 트럼프가 저 4월 1일 날 그 발표했던 그 25% 관세율을 우리가 다시 좀 그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잘하면은 우리가 한미 FTA 수준으로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로는 그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불리하다고 보고는 있지만은 트럼프 행정부가 질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대법원에 가서는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은 미국 행정부에 굉장히 좀 너그럽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허용할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지연시키는 게 좋을 거는 같지만은 그러니까 1일 이후까지 끌어도 일일이 끌어도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트럼프 행정부는 언제든지 마찬가지지만은 확실한 건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에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또 관세 협상의 뭐 최종 타결은 아니지만 내용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또 하나의 답안지도 보면서 또 협상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